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연수 송전체계와 스마트 그리드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에너지원과 소비자를 연결하려면 복잡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어낸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기까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이 보통 그러하듯이 발전소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하죠.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나 소음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데다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전소의 전기를 우리가 쓰기까지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소비지라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전기는 전선을 통해 이동하죠. 그런데 전기를 멀리까지 보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송전 손실입니다. 전기의 에너지는 전압과 전류의 곱, 또는 전류 제곱과 저항의 곱, 또는 전압 제곱을 저항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는데요. 전선의 전기가 아무리 잘 흐른다고 하더라도 전선을 이루는 금속 원자들이 전자의 흐름을 조금씩은 방해하기에 저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기가 전선을 흐르는 동안 전선의 저항으로 인해 열이 발생하면서 조금씩 전기 에너지가 줄어들죠. 따라서 이러한 손실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승합 과정을 거칩니다. 같은 전기 에너지라도 전압이 높으면 저항값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비유하자면 파이프로 물을 보낼 때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물을 보내기 위해 수압을 높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내보낼 때 전압을 높이는 승합 과정을 거칩니다. 당연히 멀리까지 보낼수록 송전 손실이 커지니 전압을 더 높이죠. 대규모 발전소에서는 765kV로 높여서 주요 지역의 변전소로 보냅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아주 멀리 보낼 때만 765kV의 전압을 사용하죠. 변전소에서는 발전소에서 받은 높은 전압의 전기를 인근 지역에 안전하게 보내는 한편 대형 공장에서 사용하는 수준인 345kV로 낮춥니다. 변전소를 거쳐 전압이 한 차례 낮아진 전기는 소비지에 더 가까운 지역으로 보내져서 다시 한번 변전 과정을 거치고 소비자에 가까워질수록 단계적으로 전압을 낮춰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220V 또는 380V로 바뀌어 전달됩니다. 이러한 체계 전체를 전력망이라고 하는데요. 전력망의 구성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765kV 송전선을 중심으로 주요 지역을 345kV로 촘촘하게 연결하는 한편 최근 건설된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중심으로 고압 직류 송전선을 운영하고 있죠. 이처럼 전력망은 발전소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한편으로는 여러 발전소끼리 연결해서 전국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환경에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윗골과 아랫골 두 마을이 있다고 해봅시다. 윗골에는 큰 강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흐르는 물에서 얻습니다. 아랫골은 바람이 규칙적으로 강하게 불어오는 곳이라 풍력을 주로 사용합니다. 어느 해인가 큰 가뭄이 들어 강이 말라 윗골의 에너지원인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윗골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바람이 여전히 많이 분다면 아랫골에서 남는 에너지를 빌려와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뭄이 끝나는 대신 바람이 잔잔해지면 이번에는 아랫골이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하겠죠. 이때는 윗골에서 남는 수력 에너지를 가져다 써야 합니다. 만약 가뭄이 심한 데다 바람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더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석탄을 캐오든 가스를 가져오든 해야겠죠. 다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윗골에는 볕이 잘 들고 큰 강도 흘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자연히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도 쉽게 얻을 수 있죠. 반대로 아랫골에는 기후가 척박해서 거대한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곳은 윗골이 아닌 아랫골입니다. 그래서 아랫골의 공장이 가동될 때마다 윗골에서 에너지를 보내줘야 하죠.
두 가지 상황에서 볼 수 있듯 에너지 생산량도, 에너지 수요도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에너지가 늘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게다가 지역별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이동해야 하는 양도 이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전력망은 실시간으로 계속 이동하는 전기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합니다. 전력을 관리할 때 신경 써야 하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수요량보다 많은 양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량보다 발전량이 적을 경우에는 블랙아웃과 같은 대규모 정전 사고가 생기죠. 따라서 발전량은 수요량보다 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발전량이 너무 많아도 문제인데요. 발전한 전력이 지나치게 많이 남아서 전력망에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면 전체 전력망에 큰 부담이 가해져서 시설 일부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110V에 연결해야 하는 수입 가전제품을 220V에 연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기기기나 장치가 부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하가 걸리면 전력시설이 망가져서 대규모 정전이 생기거나 심할 경우에는 화재와 같은 사고도 날 수 있죠. 따라서 전력망은 늘 수요량보다 발전량이 약간 더 많은 정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요량과 발전량을 예측해서 미리 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해줘야 합니다. 새로운 전력 네트워크.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조정해야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죠. 경제 규모가 작고 사회가 덜 복잡하던 과거에는 전력 수요를 장기적으로 예측해서 공급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발전 방식이 다양해지고 전력망이 복잡해지는 한편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더 정밀한 조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려면 분명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발전 및 급전 계획을 국가가 나서서 세우고 관리했죠. 국가의 계획에 따라 경제가 성장했고, 따라서 에너지 수요를 미리 정해둘 수 있었으니까요. 경제발전 계획에 맞춰서 필요한 전력량을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발전소를 확충하고, 송전 계획을 세우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 기반의 발전 체계가 적합했습니다. 화석 연료와 원자력은 꾸준히 일정한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존에는 전력 공급 회사가 전기 수요를 전체적으로 예측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한 곳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은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이상적인 구조입니다만, 장기적인 수요에 맞춰 공급을 결정하기에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수요가 크게 변하면 수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죠. 산업 구조와 전력망이 복잡해질수록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올 여름이 더울 것 같아서 150기가와트의 전력을 계획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장마가 길어지면서 120기가와트만 소비했다면 30기가와트는 그대로 낭비하는 셈입니다. 특히나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 기존 예측 수요보다 조금 더 많이 생산 계획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낭비는 더 심해집니다. 이처럼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1대1로 연결되는 형태의 전력 계획과 시장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 의한 낭비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 많아져서 복잡하게 얽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절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발전량과 소비량을 조절하기에 유리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전기가 남는다면 다른 어딘가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 남는 전력을 부족한 곳으로 보내면 되니까요. 특히 이러한 구조의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유용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을 때 어느 곳에서는 비가 와서 발전량이 적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햇볕이 쨍쨍해서 발전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다른 여러 지역의 발전소를 서로 연결해서 필요할 때 남는 곳의 전기를 부족한 곳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전체 전력망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속담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들어맞는 표현이죠. 국가 단위의 한 가지 계획이 아니라 지역별로 다양한 계획이 있고 이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면 어느 하나의 예측이
틀리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 그래프의 뾰족뾰족한 옅은 선은 여러 지역에 흩어진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발전소에는 발전량의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전력망이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나 여러 곳의 발전소를 서로 연결해서 필요한 전력을 주고받게 하면 부드럽게 연결된 짙은 선처럼 발전량이 나타납니다. 전체 발전량은 개별 발전소의 발전량보다 변동폭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곳에 흩어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조율하려면 여러 곳의 발전량과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기를 필요한 곳에 제때 보낼 수 있으니까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전력 계통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소비자와 공급자 간 양방향 전력 정보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리를 누가 하느냐입니다. 실시간으로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해서 이를 발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과거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했다면 진작에 이를 적용해서 전력을 관리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하니까 국가 차원에서 경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 ICT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전력망에 각종 센서와 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상시 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력 공급자와 수요자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똑똑한 에너지 관리, 스마트 그리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시시각각 변하는 발전량과 소비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그리드죠. 그렇다면 스마트 그리드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 그리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IT 기술을 접목해 수요 관리를 스마트하게 조절하는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로 시간별, 지역별 수요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이에 맞도록 전력을 공급해 전반적인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의 정보에 따르면 스마트 그리드는 크게 8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스마트 계량기,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차 및 충전소, 분산 전원, 신재생 에너지, 양방향 정보통신 기술,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이 그것인데요. 이러한 세부 기술 요소가 결합되어 양방향 전력 정보 교환을 통한 합리적 에너지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여러 곳에서 생산된 전력 중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전기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실시간 요금에 반영하면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스마트 그리드가 추천하는 전력의 효율성이 더 좋아지겠죠. 발전 사업자는 실제로 팔리는 양만큼 딱 맞게 발전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설의 과부하를 막고 연료비나 관리비를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전력망 전체로 보아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미리 반영한 전력 설비 투자로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기존의 중앙 집중형 체제가 아닌 네트워크 방식의 전력 공급망이 구축되면서 그 개방성이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단일한 계획에 따라 전력망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여러 종류의 계획이 반영된 복수의 소규모 전력망이 서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개방성을 통해 전력 수요량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오가는 정보의 보안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용하는 전기가 어느 발전소에서 온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력과 정보의 통합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에선 기본적으로 전력 생산과 사용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이를 통해 전력 흐름이 조절되면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런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용도에 꼭 들어맞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여러 수로 쪼개 네트워크상에 분산시킴으로써 보안을 유지하는 한편 데이터의 이력을 하나하나 추적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저장되므로 정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투명성을 보장하죠. 한마디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거래 기록을 공개하면서 서로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거래의 목격자가 되는 것이기에 기록을 위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입니다. 이번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명품 브랜드로 유명한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3사가 손을 잡은 일이 세간의 화제가 됐었는데요. 바로 블록체인 플랫폼인 아우라를 구축한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명품이라니 뭔가 생소한 조합이죠? 아우라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블록체인의 높은 보안성과 투명성을 빌어 이미테이션, 즉 가짜 상품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 프라다 가방은 이제 고유 디지털 코드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 절대 위조할 수 없는 제조, 유통 이력 등의 각종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어렵게 정품을 감정하거나 가짜 상품에 전전긍긍할 필요 없이 디지털 코드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약간 전력 공급망과는 다른 이야기이긴 하나 이런 사례가 보여주는 함의는 명확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정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블록체인에 기반한 안전한 네트워크가 있기에 이제 전력 시장은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블록체인이 적용된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전력 판매도 자유롭게 했습니다. 에너지 소비자가 자신이 쓰고 남은 에너지를 되팔거나 따로 설치한 발전기에서 얻은 에너지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합쳐서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발전이 많이 이루어질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방식이기도 한데요. 조금씩 남는 잉여 전력을 P2P 거래로 판매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겠죠. 최근에는 아예 여러 개의 소규모 발전 자원을 모아 판매하는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도 등장했습니다. 전문 중개 사업자가 1메가와트 이하의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와 같은 소규모 발전 자원을 한데 모아 네트워크상에서 판매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함으로써 스마트 전력 공유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향후 스마트 그리드가 널리 확대돼 이런 에너지 프로슈머가 일반화된다면 우리의 전기 사용 패턴도 바뀔 것입니다. 먼저 실시간 전기 변동 요금제로 자연스럽게 전력 수급이 조절될 수 있는데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는 요금이 올라가고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는 요금이 내려가며 전기 요금이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려는 소비자는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려 하거나 태양광 패널 등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려 하겠죠. 이처럼 전력 소비가 가격이 저렴한 시간대로 분산되면 수요가 많아 높은 가격대를 자랑하던 시간대에 전기 요금은 내려가고 반대로 소비가 너무 적어 요금이 지나치게 낮은 시간대의 요금은 올라갈 것입니다. 전기 요금이 전력 소비 방식에 영향을 주고 전력 소비 변화가 요금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전력 시장에 참여해서 전기 요금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셈이죠. 가정에서 생산된 전기 중 쓰고 남은 전기를 되팔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는 여러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겠죠. 오늘 세탁기 돌리기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이번에 태양광 패널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 생활 패턴에 적당한 용량일까요? 같은 식으로 실시간 전기 요금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꼼꼼한 전력 사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 기계식 전력 양계에 스마트한 통신 기능을 더한 스마트 미터입니다. 양방향 통신으로 시간대별 전력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스마트 미터는 프로슈머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전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스마트 미터를 통해 우리는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별 총 사용량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스마트 미터를 이용하면 시간 단위로 디스플레이를 통해 간편하게 전력 사용량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스마트 미터는 가정뿐 아니라 사무실, 공장 등 다른 전력 수요지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또 검침원이 직접 돌아다닐 필요 없이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기에
비용을 줄이면서도 업무 효율은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혀 새로운 형식의 에너지 거래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V2G라 불리는 기술인데요. 한마디로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송전하는 것이죠. 개념은 생소하지만 원리는 기존의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하는 프로슈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한 후 수요가 많은 시간에 이를 재송전하면 그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외에도 그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등 중요 시설에 갑자기 전력이 부족할 경우 V2G를 활용해 위기를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냉난방에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백화점 등에서 고객의 전기차를 통해 전력을 얻고 대신 그만큼의 혜택을 부여하는 멤버십 서비스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프로슈머 활동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ESS의 필요성도 줄어듭니다. 전기차가 임시 ESS 역할을 하게 되는 V2G처럼 각 가정이나 산업시설 등의 충전 장치들이 일종의 분산된 ESS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를 통해 분산 전원, 즉 소규모로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가 가능한 발전 설비의 활용도까지 늘어나게 되겠죠. 굳이 전력을 대량으로 생산해 이를 중앙에 전달하고 다시 각지에 나누는 번거로우면서도 비효율적인 과정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대규모 송배전 설비로 인한 낭비는 물론 송전 과정에서의 낭비를 모두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 곳곳에 흩어진 발전원을 한데 모아 가상의 단일 발전소로 묶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전력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분산형 전원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좀 더 스마트한 관리로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이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 발전소입니다. 이것은 분산된 전력 자원을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이를 인공지능 계통 운영 시스템과 연계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존 가상현실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온라인상으로 소규모 전력 자원들을 연결하며 원격 센서로 각 전력 시설을 제어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군데 분산된 소규모 전력 자원을 단일 발전소처럼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어 국가 전체적인 전력망 및 전력 수요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시장이 구성되면 에너지 생산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참여도 늘어날 테니 전체 소규모 에너지 시장도 커질 수 있겠죠. 복잡해 보이는 전력망이지만 첨단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그리드 덕분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으로 여러 곳에 발전원이 흩어진 분산 전원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습니다.